금일 이제 급락을 보이는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 건데, 어, 사실 이제 이런 분이죠. 지금의 이제 시장 급락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건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궁극적으로 하락하고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딱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고 봐야죠. 코로나19가 유발하는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어쨌든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죠.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어찌되었던 간에 글로벌적으로든 어쨌든 몇 개월 내로는 해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는 주식시장이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낼 경제적 효과 때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수요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 둔화로 연결되고 어닝 쇼크로 연결되고 기업의 성장률, 국가의 성장률, 글로벌 성장률을 떨어뜨리니까 이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 경제적 둔화 우려가 해소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V자 반등보다는 약간의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완만한 반등 혹은 빠르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급락을 동반하면서 재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하단은 좀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있어요. PBR 0.8배 구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저점인 건 맞으니까 어쨌든 과거의 경험을 끌어와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일부 휴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충격적인 이슈는 아닌데 일부 휴업을 할 만큼 업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때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했고 올해 창원 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이런 그 악상황이. 그래서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 조치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가장 큰 악재는 원자력 그리고 화력 프로젝트 취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 10조 원 수주가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쇼크적이죠. 이러면 실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고용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 사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중공업 업체 같은 경우들 그동안 보시면은 코로나19 전에 경기가 좋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19 전에도 경기가 나빴잖아요. 특히 산업재 섹터나 이런 섹터들은 실적이 별로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던 와중에 코로나19를 맞아버리니까 사실은 엎친 데 덮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게 뭐 제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만 친환경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된 감이 있어요.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먹고 살만해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일단은 먹고 산 다음이에요. 그 메슬로우의 욕구 3단계였나요? 예전에 그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식욕, 그죠? 그다음에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이 맞춰지면 그때 가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춥고 배고픈데 자아실현, 나의 꿈을 찾아서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관심 있게 가는 분야라는 거죠.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사업이 조금 가파르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원자력을 좀 급속하게 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전 KPS에는 타격이 됐고 두산중공업에도 타격이 됐어요.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분간은 이런 업황 환경이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엄청 떨어졌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단기 낙폭이 크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호가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요걸로 보면요. 보통 이제 단기 급락할 때는 호가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매도 호가인데 매도 호가는 좀 약하고 매수 호가가 두꺼워요. 보면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도 호가는 7만 주인데 매수 호가는 14만 주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요. 왜 그래요? 순식간에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물량이 거의 없고 여긴 많잖아요. 그쵸? 그 상황은 뭐예요? 작은 매수가 들어오면 이 물량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꼬리가 달고 쭉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업황부진, 휴업 이런 것들이 최악의 업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분간 이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밑꼬리가 달고 양봉이 떠도 이 신저가인 3,800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꽤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종목은 가격적으로 싸 보인다고 해서 착시효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제 강의 영상에도 있듯이 단기 급락 이후에 밑꼬리가 달리는 걸 이용해서 2, 3%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까지 수익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저가 종목군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 신저가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업황 둔화가 이런 중공업 업체에는 또 직격탄을 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가 충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